반갑습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전번 시간에 건강경 공부를 끝냈고 오늘부터는 백유경, 100가지 비유경,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경전이죠. 백유경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뽑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 제목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소금을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맛이 좋은데 많이 넣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그는 그 뒤부터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입맛을 잃고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공부하는 데 좋다, 이런 말을 듣고 먹는 양을 지나치게 줄인다면 이 사람은 배가 고파서 공부는커녕 건강마저 해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살을 뺀다고 음식을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한두 끼씩 굶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역시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기거나 생의 활력을 잃고 자기 일을 못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조절해 가면서 먹어야 하는데 이 일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자기 조절하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보는 시간을 조절하기 무척 힘든데 특히 요즘은 게임 중독이 많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재미가 있다고 매일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한다면 머지않아 이 사람은 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컴퓨터가 왜 해롭겠습니까? 단지 조절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뿐입니다. 이 음식이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술, 운동, 약 등 수많은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도 활주를 너무 느슨하게 매면 화살이 나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팽팽하면 활이 부러지게 되므로 줄을 적당히 조절해야 하듯이 수행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너무 게으르게 하지 말고 자신의 힘에 알맞게 조절하여 꾸준히 해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생활 자체가 마음 닦는 수행이므로 우리는 일상생활과 수행을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나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조절해야 가능합니다. 때로는 욕심을 줄여야 하고 상에 따라 욕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욕심을 없애거나 또 무조건 욕심을 부려야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지나친 데서 오는 부작용이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할 적에는 너무 말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아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말이 너무 많은 사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점을 찾아야 합니다. 대화는 때로는 많이 하고 때로는 적게 받고 적게 하고 조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대화이지 혼자만 떠드는 것은 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다 말해버리면 그것은 일방적인 자기 발표에 불과한 것이지 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서 고립되고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자기 개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의 힘은 무섭기 때문에 고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어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아주머니는 친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까이 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다행히 그녀는 어릴 때 공부도 최상위권에 들었고 인물도 좋았기 때문에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부터 좋은 직장을 잡아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직장에서 능력도 인정받아 높은 직책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해 놓았지만 받는 연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고 충분하게 남아 돌아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다만 혼자 살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운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에게 밥도 잘 사고 차 대접도 잘 하고 돈도 많이 씁니다. 근데 상대방은 한두 번 만나면 대부분이 그녀를 피해버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가 그녀가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한두 번 만나면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자기는 항상 옳은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동문서답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말만 듣다가 지겹고 마음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말만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바꿀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어떠한지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 자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을 바라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바라보는 즉 관하는 힘을 키우는 명상을 권해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하는 힘이 약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만 떠들게 되고 남에게는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스스로는 마음이 허전하여 자책하고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자기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것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 가지 하면서도 하나도 실천해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확실히 해결해 버린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전보다 상당히 건강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관리하는 힘이 커져서 상당히 행복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절이 가능해지면 다른 여러 가지도 스스로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가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된 사람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관법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처음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숙달되면 걸으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간법 명상 중 가장 쉬운 방법이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흡 중에서도 날숨만 관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에 자기가 존중하는 성인의 이름을 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의심을 해도 되고 또 호흡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해도 좋지만 초보자와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은 호흡의 숫자를 세는 수식까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에서 10까지 세고 다시 1에서 10까지를 세다 보면 생각보다 관하는 힘이 엄청나게 성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욕심을 볼 수 있으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스로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욕심과 바르지 못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자유스러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들과의 대화 중에 자기 말만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옳다는 생각이 잠재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만은 맞고 남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사건을 바라보고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지 못한 이런 사람은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록 수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이 습관을 버리는 것에 대해 말씀해 보았습니다. 안 되면 자기를 관찰할 수 있으면 호흡을 관하는 명상을 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소금이 음식 맛을 내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병이 되듯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하여도 생각이 들어도 지나치게 내 이야기만 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한번 인식해 주시면 상당히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금이 음식 맛을 낸다고 지나치게 먹어서 몸에 병이 생긴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들어 현실 생활 속에서 대입을 해서 한번 말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